공수처법 개정 이후 처음 열린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이 이번에는 결론이 나나 싶었는데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야당 측 추천위원 한 명이 사퇴를 냈죠. 그 자리를 채우기로 한 겁니다. 국회의장께서 추천을 요청하셨고 또한 위원 모두가 원만하게 그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좋다는 점에 동의했기 때문에 28일 날 오후 2시에 다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에서 강력한 문제 제기를 했었죠. 축구는 11명, 야구는 9명이 뛰듯 공수처 추천위도 정원인 7명, 완전체로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7인의 추천위를 구성한 뒤 회의체를 소집하고 의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고르고 고른 공수처장이 행여 제2의 윤석열로 밝혀지면 추미애 무법 장관이 있다 해도 직무정지 등 괴롭힐 방책이 없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숫자라도 유지해야 애꿎은 야당 탓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어설픈 지연 전술, 이젠 놀랍지도 않다면서 말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사태로 결언이 생겼으니 회의가 무효라고 합니다. 의결 정족수가 부족하지 않아 충원이 필요치 않은데 어떻게 회의가 무효일 수 있습니까? 본래 하기 싫은 일에는 100가지, 1000가지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그 어설픈 지연 전술, 어쨌든 이번엔 먹힌 듯합니다. 공수처법 개정으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켰죠. 야당의 주장 그냥 무시하고 가기엔 조금 부담스러웠나 봅니다. 여기에 이번 공수처법 개정안엔 이런 규정도 새롭게 생겼습니다. 국회의장이 10일 이내 기한으로 교섭단체에 추천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기한을 넘기면 의장이 직권으로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이 지난번 추천위원 선임 때처럼 무한정 시간을 끌 순 없습니다. 열흘 뒤, 그러니까 28일 6차 회의에선 최종 결론이 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매몰차게 굴 필요는 없겠죠. 추천위는 추가로 후보자 추천도 받기로 했는데요. 이 역시 야당 측을 배려한 조치로 풀이가 됩니다. 국민의힘, 일단 오늘은 공수처장 후보자 선정을 저지했지만 거기까지일 듯합니다. 조금 돌아가게 됐을 뿐 공수처 출범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상태입니다. 이럴 때 능히 희생자를 찾기 마련이죠. 그렇지 않아도 전략이 없다. 원내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조은영 원내대표 먼저 나서 재신임을 물었습니다. 공수처법이라든지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교류협력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참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들이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되지도 않은 채 일방 통과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또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분도 있고 해서 재신임을 물었습니다. 결과는 만장일치, 박수로 주 원내대표에게 다시 힘을 실었습니다. 전략적으로 좀 더 숫자적으로 열세이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지만은 좀 더 전략적인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의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국민들에게 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이 폭거를 효과적으로 알릴 방법들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재신임은 받았지만 숫자적 열세를 뒤집을 전략이라 그걸 찾기가 만만치 않을 듯합니다. 전통적으로 야당이 가진 비기 가운데 하나, 국정감사와 청문회인데요. 현재 4명의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재보선 선거를 치르는 주무부처가 행안부인데 그 장관의 현역 의원이자 대통령 복심이라는 전해철 후보자를 지명을 했습니다. 국토부 장관 자리에는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설계했다는 변창흠 후보자가 지명된 상태입니다. 우리 당은 송곳 검증으로 장관의 자격이 있는지 철저히 파헤치겠습니다. 문제는 개별 의원의 전투력과 팀워크인데요. 과거 박남매로 불렸죠.
박지원, 박영선 콤비 같은 저격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경재 씨 잘 알죠? 그냥 아는 후보자도 골프 잘 치죠? 뭐 가끔 그런데 2008년 2월 10일에는 후보자의 부인과 박경재 씨가 똑같이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3,000불짜리 샤넬 핸드백을 샀습니다. 아십니까? 집사람 이름으로 냈다고 지금 서류가 제출이 돼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차량을 승계를 했기 때문에 승계한 것은 2009년 6월 22일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1년간 내신 것은 2008년 5월 29일이고요. 1년간 제 친구가 탔기 때문에 1년간 탔기 때문에 저희가 그 친구한테 1,0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아니 2008년 5월 29일 날 배우자 명의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거는 이것은 해명이 안 됩니다. 지금 그 말씀 자체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자신한 송곳 검증, 과연 뭘 들고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